전당대회 딱 네. 가서 이제 네. 막 이렇게 연설하고 그러면 기분이 일단 네. 어떻습니까? 아, 기분이 좋죠. 에너지를 네. 막 받고. 전당대회 가면은 우리 지지해 네. 주시는 분들이 막 환호해 주시고 네. 또 1번 찍었다고 막 기호 하고 1번. 네. 우리 가족 4명 다 찍었다 하면 어. 막 기분이 좋죠. 느낌이. 그렇구나. 네. 아니 그 2위를 지금 네. 달리고 계셔가지고 현재 그렇죠.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예상하고 계셨어요? 뭐 5위 안에는 들 거라고 네. 판단을 하고 출마를 했는데 예. 지금 그 정도는 아니고요. 실제 우리 지지자분들이 많이 지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동안 역시 우리 권리당원분들의 집단지성은 대단하다. 왜냐하면 그동안 지난 4년 동안 저의 그 국회 의정 활동을 보시고 정확히 평가를 해주시구나 해서 제가 감동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제가 제일 선봉에 서서 싸워왔잖아요. 네. 대통령실 용산 졸속기전에서부터 해서 허니문을 날린 네. 김병주 많이 기억 속에 사라졌지만 허니문을 날려서 지지도 윤석열 정부 초반 지지도를 50%에서 제가 막아냈어요. 예. 대부분 정부는 초기 6개월 안에 좀 높게 나오잖아요. 60에서 네. 80% 정도 올라가는데 그런 공격력 그런 것들을 잘 봐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안보가 우리 당의 취약 요소로 인식됐는데 사실 취약하진 않는데도 프레임을 씌워져 있었는데 제가 옴으로써 와서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제 민주당도 안보가 강점이다 이런 분위기가 돼서 예. 그런 것도 높이 평가해 줬고 그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영상을 틀면서 영상이 나와서 연설하면서 네. 그 부분에서 한미 동맹을 뭐 굳건하게 하고 뭐 이런 네. 것도 있었고 그 부분에서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왜 그때 한번 쓴소리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혹시나 그 영상에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 들어가면 어떡하지 했는데 안 나오길래 아, 네. 이거는 다 김병주 의원님 덕분이다. 그렇죠. 정신을 네. 바로 차려서 이걸 네. 다 뺐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김병주 의원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처음에 이제 국회 들어올 때도 김병주 의원이 상임위를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제안도 하셨죠. 네, 그 상임위가 어디 쪽으로. 국방위로. 네, 네. 예. 그래서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그럼요. 특별히 이렇게 이재명 요청하신- 대표 나중에 예. 대통령 만들어야 되잖아요. 예.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군을 지휘하는 최상위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방위에 오셔서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하고 경륜을 쌓으셔야 나중에 국군 통수권자가 되시더라도 네. 아주 잘할 수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보세요. 군도 안 갔다 왔죠. 네. 그러니까 부대 열중 쉬어도 못 하잖아. 그렇죠. 부대 열중 네. 전체 지휘하는 하는데 부대 열중 쉬어도 못할 정도고 또 군을 우습게 하니까 제일 먼저 한 것이 국방부 건물 뺏어서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공간 간사들 뺏어서 들어가고 그 국방에 대한 그런 것들을 너무 모르죠. 그래서 최지은 아나운서는 부대 열중시가 뭔지 아세요? 부대 열중셔. 아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멘트는 할 수 있는데 멘트가 아니고. 네, 부대 열중셔 하면 네. 쉬는 거 아닙니까?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대장님이시고 저는 대위니까 네.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알잖아요.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느 행사에 가면 인사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대통령께 대하여 격리하든지 받들어 총하든지 하면 충성하든지 뭐 필승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경례를 했어. 내렸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계속 차렷자세잖아요, 지금. 네. 그럼 이렇게 어떻게 듣냐고 계속. 네. 그럼 반드시 부대 열중 쉬어라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지휘하는 분이 뒤를 돌아서 병사들한테 부대 열중 쉬어 네. 하면 열중 쉬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듣게 그건 안 하니까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계속. 계속. 이게 뭐 하는 그렇죠. 부대를 지휘하는데 가장 기본 중에 하나가 제식 훈련부터예요. 차렷, 부대 열중 쉬어, 뭐 쉬어 이런 것부터 훈련을 시켜요. 네.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인 거죠. 그래서 사실 대통령께서 무슨 국군의 날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기념사 하잖아요. 예. 그럼 국군 통수권자한테 전 요원이 경례를 탁 해요. 네. 그 경례하고 나면 받고 나서 부동자세로 하면은 진짜 힘들어요. 이렇게는. 그래서 부대 열중시어 하면 좀 편하거든요. 네네. 그걸 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는 할 줄을 그렇죠. 몰라갖고 그러니까. 눈만 껌뻑껌뻑하니까 그 밑에 있는 지휘자가 알아서 돌아서 부대 열중시어 하고 다시 돌아서는 이렇게. 거죠.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 그것이
그 되게 관심사예요.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잘했어요. 네, 근데 다 그거 갔다 오셨고. 다 갔다 오셔갖고 네. 아주 잘했고 박근혜도 잘했어요. 네. 아버지한테 훈련을 많이 받아서 이명박도 잘못했어요. 군을 안 갔다 왔거든. 그래서 네. 부대 열중시어 딱 근엄하게 해야 되는데 이명박도 보면 부대 열중시어 하세요. 하세요. 뭐예요? 그러니까 부대 열중시어 하세요. 그래갖고 거기 비교하는 영상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부대 아예. 열중시어 하세요도 못하고 눈만큼 뻑뻑뻑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울 것 같지만은 네. 많은 훈련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부대 전 장병들이 탁 경례하면 위압감을 느끼거든요. 그럴 때 조건 반사적으로 지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님은 국방위에 오셔서 네. 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경륜을 좀 가지고 그럼 2년 후에 이제 대선 준비하실 때 이재명 대표께서 국방이 약하다 이런 얘기를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년 동안 같이 네. 저랑 호흡을 맞췄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안이 생기면 예를 들면 국방 네. 관련 현안이나 안보 관련 현안이 생기면 직접 또 조언도 하시죠 이재명 대표에게. 네, 그럼요. 저는 안보 현안에 관련되거나 외교 안보 바로 이재명 대표한테 제일 먼저 전화 드려서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고 후는 이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네. 좋겠습니다 하고 상의하고 최종 이렇게 합시다 하면 이제 대변인한테 전화해서 이렇게 논평 내주세요. 또 원내대표한테 해서 하고 해서 제가 이재명 대표하고는 안보관이 거의 비슷해요. 2년 동안 하도 토의를 많이 해서 예. 그래서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도 대표 후보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 네, 네. 토론회에서 말씀하는 내용과 제가 얘기하는 평소 내용과 너무 일치해서 그것도 그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데 너무 일치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워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김병주 의원은 늘 함께 가는 네, 그런 뭐 동반자, 동역자 네. 뭐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 MZ 세대에 네. 김병주 이제 의원님 대장 출신이시고 그러시지만 MZ 세대와 늘 가까이 있습니다. 아, 소통도 잘하지만 네. 구호가 있어요. 구호. 구호. 구호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구호. 어떤 MG 구호 한번 MG 해주시죠. 구호. MG를 위한 구호. 네, 네, 예. 있습니다. 일찍 투표하삼. 일찍 투표하삼. 뭐 비웃습니까? 아니 왜죠? 제가 MG거든요. 아 MG인데 너무 귀여우셔가지고 제가 귀엽죠. 주불. 그래서 주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기호가 1번이고 예. 이재명 대표님이 이번에 3번이에요. 예. 1, 3을 조언하잖아요. 그럼 일- 1번 찍고 1번 찍고 마지막에 3번 찍으라는 의미에서 일찍 투표하 3. 요새 그런 의미가. 유행어예요. 유행어예요. 아, 네. MZ 세대에게 MZ 세대를 겨냥한 유행어. 아,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네. 20, 30대는 금방 알아들어요. 예. 근데 이제 한 50대 넘어서 이게 뭔 말이지 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재명 당대표님의 기호는 3번입니다. 3번이고. 저의 번호는 1번입니다. 1번 찍고 대표는 3번 찍으세요. 이걸 신조어로 하면은 일찍 투표하 3 이겁니다. 아 그럼 현장에서 혹은 이게 돌아다니시면서 맨날 이렇게 하시면 맨날. MZ 세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뜨겁죠. 너무 이제는 유행해서 네. 20, 30대 우리 지지자분들이 알아서 아. 일찍 투표하삼 이거 해주고 계세요. 아 이게 계속 생각날 것 같아요. 중독성이 있네. 중독성이 네, 있네. 그렇죠. 되게 잘 만드셨다. 소통의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김병주 의원은 소통의 달인. 포인트를 딱딱 잘 그렇죠. 잡으시는 것 같아요. 딱 잡아내죠. 안보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 이 소통 방식에서도 포인트를 쫙쫙 잘 잡으신다. 그러니까. 역시 예. 최 장군님 이해가 바빠. 아 그러니까 제가 또 MZ 잘하시네. 왕년에 최 장군으로 활동했던 아니, 저로서는 그러니까요. 예, 최 장군과 시청자분들은 김장군. 네. 우리 최지은 아나운서 얼굴만 보면 MZ일까 아닐까 고민이 많을 텐데 제 MZ입니다. MZ입니다. 일찍 투표하삼. 예, 일찍 투표하삼. 아 그럼 이제 오늘 이제 부산, 경남, 내일 충청도 이제 경선이 있잖아요. 네, 내일이 예. 부산 그렇죠. 내일. 부울경. 예. 예. 그러면 이제 어떤 점을 거기에서는 딱 이제 포인트를 잡고 가실 네, 생각입니까? 각 도시마다 저는 예. 맞춤형으로 해요. 예. 울산은 우리 과거 현재의 우리 역사가 고스란히 있어요. 그 경제 발전의 역사 그리고 미래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지금 울산도 위기 상황이에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도시였는데 우리가 가난할 때 거기에서 중화학 공업을 일으켜서 이렇게 잘 살았는데 지금 또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전환이 좀 덜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위기로 가잖아요. 지금 우리 국가의 그런 것들을 이제 위기상으로 몰리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부.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 그 해답은 이재명 정부를 만드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의 메시지가 울산이고 부산은 또 어떤 네. 도시입니까? 우리 민주정부가 3번 있었잖아요. 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2기, 3기 민주화 정부를 만드는 데 원동력이 됐던 도시예요.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냈고 문재인 대통령을 네네. 만들어낸 도시. 이제 4기 민주정부를 만드는 것은 부산에서 출발하자. 오. 그런 메시지 맞춤형. 오. 그다음에 예. 그 일요일 날은 충청남도와 네네네네. 충청북도잖아요. 그 제가 미사일 사령관을 충청북도 음성에서 했었고요. 충청남도에는 계룡대가 있고 대전 또 군사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선 안보 메시지면서 특히 미사일은 우주 발사체랑 같아요. 미사일은 미래 우주 시대를 여는 시대거든요. 그런 미사일 체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정부 만들어서 우주 시대를 만들가. 500년 전에는 해양을 제패하던 나라가 네네. 강대국이었는데 이제는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 예. 그것을 충청도에서 메시지를 내리라 그러고요. 저는 어느 도시를 가든지 거기에 맞는 메시지 그리고 무대본으로 진짜 무대 대본 없이 대본 없이 맞아. 정말. 대본 없이.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다 준비했습니다. 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대통령실에 어젠가요? 그젠가요? 오물풍선이 떨어졌어요. 네. 대통령실 근처 용산에. 그렇죠, 근데 그렇죠. 이게 이렇게까지 안보를 중요시한다고 경호를 중요시한다는 이 윤석열 정부 이게 안전한 겁니까 대체? 그러니까요. 지금 사실 대통령실 경내에 오물풍선에 그런 오물들 전단이 떨어진 것은 아주 심각한 것이죠. 만약 그것이 생화학 무기라든가 폭발물이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죠. 이것은 네. 경호 실패예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을 저기 용산으로 이전할 때부터 예고를 했어요. 거기는 하늘이 취약하다. 하늘이 뚫힐 것이다. 그랬는데 여지없이 1년 반 전에 무인기가 침투돼서 북한에서 왔을 때 그 대통령실이 뚫렸었고요. 지난번에도 그 오물풍선이 그 앞에 국립박물관 앞에 하고 이태원 거긴 다 비행금지 구역 하늘의 울타리 아니고 이번 경내까지 떨어졌다. 네. 그러니까 뚫렸는데 아주 심각하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것은 완전히 경호 작전의 실패다라고 보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기껏 답변이 쭉 추적하다가 내려온 거 보고 해수했다. 그건 누구나 해요. 그러니까요. 초등학생도 해. 네. 관찰을 하다가 내려온 거 보고 네. 가서 죽는 그렇죠. 거. 네. 그것은 아주 부적절한 거고 아주 위기 사항이죠. 그런데도 그날 그 대통령실 뚫혔잖아요. 예. 뚫렸고 그 오물 전단들이 거기에 있었는데 그날 뭐 했느냐 대통령은 여당 그 수뇌부들하고 식사, 만찬을 만찬. 즐기고 삼겹, 네. 있었죠. 그러니까 참 그런 안보 무감증 이런 것들이 도를 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안보 참사, 외교 참사를 이어가고 있고 보수의 역설이에요. 보수가 안보를 잘할 것 같지만 말로만 안보를 하고 실질적인 안보는 제대로 못 하고 있다. 네네. 네. 그런 상당히 중요한 안보는 어떻게 보면 공기와도 같아서 네. 일반인들은 사실 그냥 공기가 눈에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없으면은 안 되는 것처럼 안보는 역시 저는 그런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역시 최 장군님 다르시네요. 정확히 표현한 거예요. 안보는 그렇죠. 공기다. 네, 네. 그렇죠. 그만큼 중요한 건데 우리가 네. 의식하지 않으면 이 중요성을 모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수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말로만 하고 행위로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더 불안해지는 거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이제 문자는 우리가 봤잖아요. 북한에서 오물풍선 투척, 뭐 보이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거를 왜 국민이 이거를 걱정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그러니까 경호를 똑바로 못하고 보안도 제대로 못하고 원래는 비행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비행 물체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용산에. 그럼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또 그 비행 그 무인기인가요? 무인기가 네, 한번 또 무인기. 뚫린 적도 있었잖아요. 네, 네. 그럼 현재 용산 그 대통령실 근방의 경호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지금 무력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특히 대공 시스템은 예, 예. 거의 작동이 하지 않는다. 또 거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그것이. 그 하기가 어려운 곳이다. 예, 대통령 청와대에 있던 지역은 그런 게 가능해요. 왜냐하면 주변에 인왕산, 북악산이 있어서 올 때 요격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실 주변은 뻥 뚫려 있으니까. 완전히 건물들이 건물 너무 고층 민간인데. 빌딩에다가 그런데 거기서 할 그건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고층 빌딩에 사실은 대공진지라고 해서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기 어려워요. 왜 어느 아파트 위에 네네. 올리길 원할 거고 아무도 또는 원하지 원하는 주민이 어디 있으며 또 회사 빌딩 위에 올리기를 원하는 데가 어디 있으면 그것도 대공하기들은 무게가 엄청나서 이 하중을 견디는 빌딩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산 하늘일에 보면 한두 군데만 올린 것 같더라고. 쭉 보면은 보여요. 어디 저기 보이는 저기 올렸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되게 취약한 거죠. 저가 눈으로도 식별이 되는데 대공진지가 어디 있는 거지. 북한은 더 잘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용산으로 졸속구로 대통령실 이전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다. 네. 그러니까 경호를 하라고 그랬더니 그런 경우는 네. 안 하고